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어젯밤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상임위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하고 주민 9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릉에선 음식점에 난 불로 6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가 이번엔 미국 주도로 통과됐는데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움직일지 불투명합니다. 오늘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대구와 울산 등 경상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새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입니다.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인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막판까지 협상이 팽팽했던 법제사법위원장엔 정청래 의원이,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방위원장엔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어젯밤까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표결을 진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우원식은 물러나라! 민주당을 향해선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일정 보이콧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추가 협상이 없다면 이번 주 안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안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더 적극적인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당분간 정치권 극한 대립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6개월가량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발표했는데요. 마침 대통령 대회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6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 한 번 없이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애초 어제 오전 브리핑만 해도 권익위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 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난 불을 시작으로 강릉에선 음식점, 삼척에선 쓰레기 매립장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서울 용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9층 정도의 검은 연기가 발생한다는 지나가다가 봤다는 그런 신고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았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어젯밤 11시 56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가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음식점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 물줄기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강원도 삼척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폐기물 100톤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쌓여있던 폐기물 사이에서 시작돼 불씨가 번진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미국이 반대해 오던 걸 이번엔 미국이 주도해서 간신히 통과된 건데요. 정작 이스라엘이나 하마스가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가자 지구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735. 러시아가 기권하면서 상임이사국 5곳 중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안보리에선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몇 차례 올라왔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한 휴전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의 동의를 얻었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해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휴전안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은 채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모두가 합의하면 오늘이라도 싸움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당장 휴전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8일 이스라엘은 가자를 공습해 4명의 인질을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으로 휴전과 상관없이 이런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지면서 하마스 역시 휴전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달 북한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무려 24년 만입니다. 미국은 북러 양국의 연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벨라루스 등을 찾으며 우방국들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북한을 찾으면 한 달여 간격으로 중국과 북한을 차례로 방문하는 건데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призыва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это оружие. Почему же мы тогда не имеем права делать то же самое, зеркально на это отвечая?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효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할 것을 모든 나라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떨어뜨린 탄도 미사일 잔해를 북한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산 무기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지난 4일 한미일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왔으며 약 60억 원의 투자 손실을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의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고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포항 영일 만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힌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한글 홈페이지로 알려진 사이트가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1인 기업, 법인세 체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글 홈페이지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요.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액트지오.co.kr 대한민국 도메인 KR을 사용한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의 한국어로 동해 유전의 성공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액트지오는 대한민국 산유국 꿈을 응원합니다고 돼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한국어 홈페이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또 2016년 설립 후 참여한 지질평가와 시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 하단에는 아브레오 대표가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밝힌 기사도 첨부돼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액트지오사가 한국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한글 홈페이지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가짜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co.kr 홈페이지는 액트지오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트지오사는 공식 홈페이지 액트지오.com 외 한국 도메인은 따로 개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액트지오.co.kr 도메인 확인 결과 등록인은 도메인 관리자로 돼 있고 등록인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사업체 건물로 돼 있습니다. 등록일은 지난 5일 아브레오 대표가 방한한 당일입니다. 액트지오사가 만든 홈페이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부인이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엔 군인이란 무엇인가 임 사단장의 생각도 담겼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입니다. 탄원서에는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하는 것에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한다면 처벌 때문에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결과가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면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선 부하가 자의적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대비 지침을 내렸다며 책임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표절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임시 채널을 개설하고 27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마케팅부터 등장하는 방식, 그리고 제작의 흐름, 심지어 크레딧을 표기하는 방식까지도 뉴진스의 그것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거든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표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빌리프랩 측은 여러 차례 해명했다며 메일도 공개했습니다. 안무나 컨셉 사진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여러 가수의 예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표절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급 자체가 많은 창작자의 노력을 부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 오히려 악수가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평론가들은 어리석게 자사 아티스트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 최악의 영상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 대표가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표절 의혹이 시작된 거란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리프랩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서
추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첸 백씨의 소속사 INB100은 기자회견을 열고 SM과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속했던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라는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INB에게 첸 백씨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첸 백씨는 SM과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뒤 서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첸 백씨 측은 이 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M 측은 매출의 10% 지급은 서로 합의한 것이며 유통수수료는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수료율은 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고 이 사건의 본질은 템퍼링, 그러니까 멤버 빼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첸 백씨가 엑소 멤버의 이점만 누리고 약속은 팽개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INB 측은 곧바로 늦은 밤 황당하다 못해 옹졸해 보인다는 입장을 내고 템퍼링의 근거를 밝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에 팬들의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5박 7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K 실크로드에 대한 지지와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중앙아시아 첫 국빈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장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와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갈큐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아니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안정적 활동을 위한 투자 보장 협정과 세관 상호 지원 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 투르크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독립기념탑을 찾아 헌화와 식수를 했고 이어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윤 대통령은 한 투르크 비즈니스 포럼과 최고 지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오물풍선의 확성기 방송까지 북한과의 강대치는 주민들에게도 큰 불안입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불이 붙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계속되는 갈등 속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자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아스팔트에 종이와 고무가 눌어붙었습니다. 지난밤 오물풍선이 떨어졌고 거기서 나온 폐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냄새가 나서 나와봤는데 풍선이 오물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서 막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진짜 이례적인 거잖아요. 소방당국은 불이 붙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근처 야산 두 곳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4km.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쌀 떨려 죽겠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오늘 이렇게 우리 그냥 밭에서 팽팽 돌았어요. 접경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라디오에선 우리 군이 송출하는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가 나옵니다. 김치 일가가 전쟁을 강조하는 부류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싫다. 비무장지대 안쪽 주민들은 확성기 방송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새벽 같은 데는 뭐 진짜 가까이서 들리죠. 남쪽에서 방송하는 것도 들리고 북에서 하는 것도 들리고 중간에서 너무 시끄럽죠. 오가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뭐 30건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10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북 단체들은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쌀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민도 있지만 거기 사람도 쌀도 없으면 못 먹고 사니까 이게 인도적으로 좀 보내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건?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속에 뭐 넣어서 보냈을까 봐. 지뢰 같은 거. 시민들은 조심하고 신고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야구 예능 최강야구, 몬스터즈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한화 황영묵 선수에 이어 이번엔 키움의 원성준 선수에게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수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데뷔 첫 타석에서 첫 안타를 기록한 원성준은 내친 김에 담장을 맞추는 2루타로 타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짜릿한 기록도 만들었습니다. 1군 무대 이틀 만에 데뷔 홈런을 터뜨렸는데 심지어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낸 역전 3런이었습니다. 기회 주신 만큼 팀이 보탬이 되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했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6월 갑작스레 등장한 원성준은 사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야구 예능 최강야구로 이름을 알렸지만 동료들과 달리 지명받지 못해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나 극적으로 키움에서 육성 선수 입단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미룬 거예요, 이거. 미루고 그 다음에 보도 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간절했던 만큼 프로 무대는 원성준에게 특별합니다.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간 똑같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데뷔 이후 매일같이 경기에 나서 희생 플라이로, 안타로 어떻게든 살아나가 점수를 만드는 원성준에겐 키움 팬들 응원이 쏟아집니다. 최강야구 원성준이 아니라 키움 원성준으로 불러주시는 게 약간 그게 좀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JTBC 정수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 경상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대구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초여름을 건너뛴 한여름 날씨에 온열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